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좋은 명언은 교육은 암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다. 교육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네, 상당히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감사 스마일은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쭤보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아는 척은 조금 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는 것만 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곡 수사선 이야기가 아니라 대곡 수사선이 개통이 6월 24일 날 지금 이제 개통을 갖다가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오늘로 딱 2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곡 수사선이 개통이 되면 정말 이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하게 되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대곡 수사선 이 노선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대곡역, 능곡역, 그다음에 김포공항역, 그리고 여기가 원종역일 겁니다. 원종역, 그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역, 당아래역, 그리고 소사역. 많은 분들이 소사역까지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원시까지 답니다. 원시까지. 지금 이미 소사에서 원시까지 개통을 해서 다니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시까지 간다. 그리고 일산에서 가는 거는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을 춤을 추게 만들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제가 아침마다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방송 시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고양시신문의 이병우 기자님의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 늘고 가격 하락폭 줄어서 가격 반등은 글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먼저 감사스마일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결론을 먼저 드리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더블 딥으로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에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바닥이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진 않겠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어떤 분들은 저를 부동산 전문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유튜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저는 제 생각을 아침마다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경기도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양시 아파트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 더 내려갈 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씀보다는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물건들이 간혹가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히 아파트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의 아파트 거래 예를 들어서 이제 원흥 동일이 지금 현재 8억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2차 아이파크도 지금 8억 선에서 지금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7억대 이렇게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5억대가 되거나 6억대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스마일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곡 소사선이 6월 24일 날 개통을 하게 되면 마곡이라든지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인천국제공항까지도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배후 주거지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올해 덕은지구 입주라든지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성 입주 타운하우스 입주 때문에 지금 전세 매물이라든지 매물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매물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입주하는 게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덕은지구라든지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성을 제하고는 입주 물량이 지축에 신혼 희망타운 A 2블럭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도 54 타입 그러니까 59 타입도 아니고 54 타입 정도로 해서 좀 작습니다. 30평대가 아니라 20평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원당 롯데캐슬이라든지 지축의 B1 블럭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공급 물량,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지금의 가격 하락폭이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0년도, 2021년도처럼 뭐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불확실한 뭐 금리라든지 세계 경제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 보합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 고양시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을 제가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요. 신문 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이후에 고양시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니 재건축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시장에 그다지 영향을 못 미친다. 저렴한 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윤곽이 나온 이후에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저는 이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보다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그런 역할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 3개월간의 고양시 아파트 가격 증감률을 추이를 좀 살펴드리면 작년 뭐 특별법 발표하고 난 이후에 분명한 거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3개월간 고양시 아파트 거래 건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1월 달에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341건, 그리고 2월 달 특별법 발표 이후에는 557건, 그 다음에 3월 달에 612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산 서구보다 덕양구에 실제 거래 건수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값 하락폭 둔화와 거래 건수 증가가 가격 반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미 아파트값이 높게 형성된 데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 이상이 추가되지 않아서 당장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산 서구 주엽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올해 1월 달에는 매매 문의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2월 들어서 문의 전화가 간간히 오고 또 재건축 호재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문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매물에 대한 문의와 거래만 이루어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백석동에 있는 요진 ICT라든지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3단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삼성 쪽의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 지난 21년 고점 대비 최근 7억 원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4억 정도, 3억대 중후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실거주자 급매물 거래가 나타나면서 7억 원대 매물을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주자들도 매수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한 5년, 3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자도 지금 7억대 매물을 매수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실거주자들만 급매물을 갖다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도 이렇게 급매물들은 픽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8억 원 중반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억대 후반 매물도 한두 건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매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일반적 거래가 아닌 매수인과 매도자 간 사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여기 보시게 되면 16억 5천만 원에 5,500만 원 실거래가 등록됐지만 해당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같은 달 25일 날 12억 5천에 중개거래된 바 있기 때문에 5일 만에 4억 원이 넘게 이렇게 뛴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한 1년 전에 이런 계약을 했다가 말 그대로 잔금을 갖다 치면서 이렇게 또 실거래가 또 등록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고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현재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가격 반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감사스마일도 뭐 신이 아닌 이상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한 10년 이상, 14년 정도 있으면서 이런 시장의 모습이 물론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의 모습을 갖다가 또 연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런 시장의 모습과 2009년도의 시장의 모습은 또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각 삼성벨트 위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덕은지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덕은지구의 지금 최저 가격 DMC 자이더 리버가 매매 8억 8천부터 14억까지가 되어 있고요. DMC 디에트르 한강 같은 경우 12억, 전세는 4억 7천부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11억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이거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갱노노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1월에 비해서는 급매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좀 싼 매물들은 전세 4억부터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향동을 가겠습니다. 향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매가 7억부터 9억 6천, DMC 21, 더 포레스트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6억 8천부터 9억 8천, 그 다음에 3단지는 6억 7천부터 9억 5천, 그리고 4단지가 제일로 좀 대장이긴 한데 7억 1천부터 11억. 지금 향동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선에도 매물이 좀 가능하고요. DMC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도 매매 6억에서 7억 8천, 그리고 두산 2부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5.3, 5억 3천부터 7억 5천. 예, 이렇게 지금 20평대 매물이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원흥지구로 가겠습니다. 원흥지구 7단지부터 들어가면 7단지는 8억에서 15억, 그리고 6단지는 5억 4천부터 9억 2천, 그 다음에 5단지는 6억 5천에서 13억 5천, 그리고 4단지는 5억부터 8억. 근데 5억이라는 이거는 20평대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레올 센트럴 더 힐 같은 경우도 4억 3천부터 7억 5천 되어 있고요. 도레올 센트럴 더 포레 2단지거든요. 5억 6천부터 8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지금 여기 원흥역 센트럴 프리저 매매 7억 5천부터 12억 5천, 아이파크 7억부터 14억. 그러니까 여기가 7억에 있는 매물은 30평대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마을 동원 로얄두크는 지금 최저 가격 6억 3천부터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전세를 낀 매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타클래스 같은 경우도 6억 9천부터 12억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원동을 올라가겠습니다. 신원동도 5억 3천부터 동일 스위트 2차는 8억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스위트 1차 같은 경우에도 5억 2천부터 9억까지. 그 다음에 운암 퍼스티빌 같은 경우에도 5억 3천부터 10억 5천까지. 여기는 이제 아마 펜트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가 이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4월 25일 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도 지금 보시면 매매가 7억 6천부터 9억 6천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7억 6천에 있는 매물은 아마 말피일 것 같고요. 전세도 4억 5천부터 6억 5천까지 정말 다양하게. 예전에는 그 구간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매매 구간부터 전세 구간도 상당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축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면 센트럴 프루지오가 지금 8억 8천부터 15억까지, 그 다음에 반도 유보라가 8억부터 14억까지, 그 다음에 한림 프레버가 7억부터 12억,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가 7억 3천부터 10억 5천까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편한 지축 센텀 가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혼 희망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가 될 수 있는 단지는 4개 단지. 지축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시면 지축 센트럴 프루지오랑 북한산 유보라, 한림 프레버, 중흥 S클래스 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왜 전반적으로 삼성벨트의 이런 부동산 현재 시세를 갖다 이야기를 좀 드렸냐면, 전에는 매매 가격이 아무리 이제 저점과 고점이 차이가 한 2억 안팎으로 됐다고 하면, 지금은 저점과 고점이 좀 많게 차이가 나는 데는 3억 이상이 되어 있고, 또 평수별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1억 전후로 돼 있었지만 지금 평수별로도 한 2억 정도로 이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같은 이 부동산 불확실한 시장에서 내가 과연 내 집을 갖다가 살 것인지, 또 매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5월 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전에 또 처분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매매 이 세 개를 동시에 내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전세가 나가게 되면 매매도 이제 내리게 되는 거고, 월세가 계약이 되면 전세라든지 매물도 이제 매물을 갖다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갖다가 동일 매물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 있는 이제 아파트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의 하락폭이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락폭이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20억짜리, 30억짜리가 떨어지는 거는 정말 5억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8억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9억 이하짜리, 예를 들어 10억이 넘어갔던 것들은 4억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억 이하짜리가 8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은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가 3억이 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 30% 만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9억이다, 9억에 30%다라고 하면 2억 7천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6억 3천에 내가 매수를 갖다 한다라고 보시면 6억대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의 마곡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강서구 마곡으로 다닐 때는 자차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다녀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DMC역에서 마곡을 갖다 가는 마곡나루역이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와가지고 환승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해선, 대곡 소사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이제 삼성역에서도 원흥역, 원당역, 화정역 다음에 대곡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분 잡고요. 그 다음에 대곡에서 능고 김포공항역 잡고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잡고 그렇다고 하면 환승까지 하게 되면 한 40분에서 50분 사이면 정말 마곡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공항으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포공항으로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일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고양시에 있는 주거 벨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반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나는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까지 기다리기 좀 못하겠다. 나는 지금 이런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방송에 그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왕이면 첫 번째로 10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10년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15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 중신축을 갖다가 이왕이면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 인서울을 갖다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인서울보다 차라리 일산이라든지 아니면 화정이라든지 행신에 계시는 분들이 인서울을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급지에 인서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드리지만 상급지가 아니라고 하면 고양시 덕양구로 이사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특히 판교라든지 광교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마곡이라든지 마곡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나는 아파텔이 나의 투자 방법이다라고 하면 아파텔 특히 역을 끼고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이편한 1, 2, 3차 이쪽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러면서 아파트를 갖다 살면서 아파트로 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나만의 그런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선품 발품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된다. 제가 엊그제 이제 부익남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분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자막을 갖다가 그분은 하지만 자막도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다. 들으려고만 한다. 근데 듣고만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지금 유튜브를 한 4년 정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들만 따라서 실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실패할 일이 없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1주택자가 이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아타기를 잘못하시는 분, 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사셔가지고 또 시세 차익을 많이 못 가지고 또 이 빌라가 또 애물단지가 돼서 아파트 청약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은 이왕이면 내 집 마련 첫 집은 아파트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30평대가 아니라고 하면 20평대로 하셔도 정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도 꾸준히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스마일 경험해 보니까 감사스마일도 방송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천천히 오랫동안 꾸준히 가는 게 물론 쉬울 수 있지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떡상이 되기를 갖다가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이 방송을 지치지 않고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스마일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운이 좋게 1주택을 갖다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에서 2주택, 그러니까 2주택이 아니라 갈아타기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부동산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또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걸 또 이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변화되는 또 부동산 시장의 그런 모습들이 또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때문에 지금 빌라를 갖다 매수를 더더욱 사람들이 안 할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빌라는 전세로 가진 않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를 또 희망을 할 것 같고, 또 아파트 반전세라든지 아파트 월세로도 좀 가기 때문에 이 빌라 전세 시장에 차지했던 부분이 아파트로 오게 되면 또 아파트의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또 전세 임대차 시장도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덕양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격 증감률 자체가 생각보다 덕양구가 가장 적게 지금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거래량도 일산 동구 서구에 비해서 더 많을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일산 동구 서구에 새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지금 킨텍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준신축이라든지 신축, 덕은지구라든지 시주지구에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우물쭈물 하다가 7억대 8억대 있었지만 지금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내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9억 이하에 6억대 7억대 아파트 있으면 지금 사셔도 정말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대곡 소사선 개통이 되면 감사스마일의 이야기, 그리고 서울이 움직임이 3월부터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 5, 6월,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달 되게 되면, 제가 다음번에 5월 달이나 6월 달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6월 24일 날 대곡 소사선, 대곡 원시선이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때 되게 되면 정말 마곡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김포공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인천공항에 다니는 분들도 삼성이라든지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하러 많이들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시간 구애받지 않고 어차피 제가 서론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길게 보시 못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벨트의 미래,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창릉 3기 신도시의 정점에 들어가 있는 고양시 덕양구 창릉천벨트, 삼성벨트에 늦어도 6월 24일 전에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